안녕하세요. 즐거운 생각 박태성입니다. 오늘은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뷰한 책을 읽었어요.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런 버핏 웨이인데 번역서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. 어쨌든 저는 여기 주립 도서관에서 빌렸거든요.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여기도 일단 집중 투자를 한다는 것,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는지,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할인율이죠. 할인율을 어떻게 고르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.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투자 주식들 그런 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책에 나온 대로 맞습니다. 책이 언제 쓰여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22년 보유한 거로 확인을 해 보니까 애플이 40%,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%, 코카콜라, 체브론, 아멕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종목 하니까 거의 73%가 돼요. 뭐 주가가 계속 변동을 하니까 아까 얘기한 75%는 뭐 맞는 수치로 보입니다. 우리가 이걸 따라할 수 있냐? 저는 전업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.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뭐 확신 몰빵할 수 있는, 몰빵은 아니지만, 뭐, 거의 포트폴리오의 반 가까이, 한 종목에 애플 같은 경우 40%죠.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,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업체인 같은 경우는 그냥 분산 투자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현금 흐름 할인율인데요. 이 책에 의하면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국채 금리가 1.5%밖에 안 됐었어요. 그래서 너무 낮다. 왜냐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금리가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보완하는 게 최소 수익률을 퍼의 역수로 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시장 퍼는 23이었고 1 나누기 23 하면은 4.35%가 되죠. 그러니까 4.35%가 최소가 되고 원칙은 국채,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하는데 그게 낮을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. 왜냐하면은 1981년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16% 가까이 올랐었거든요. 그리고 평균은 10년 전부터 5년 동안 평균은 4.7%였다고 합니다.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도 퍼 자체도 바뀌죠. 10년물 금리도 바뀌지만 퍼도 바뀝니다. 2021년 같은 경우 44까지 올라갔고요.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는 뭐 25 정도 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2021년 기준하면은 이거 역수하면 1 나누기 44 하면 2.27%가 되죠.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기회비용이거든요. 투자라는 거는. 그리고 어떤 회사를 분석할 때 버핏은 10년 현금 흐름 최소 5년 이상 뭐 10년 현금 흐름 갖다가 현가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는 제가 17%, 12% 이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서 확인했을 때는 5년까지 해보면은 17%, 거기에 이제 10년까지 하면은 12%가 추가가 됐었습니다. 근데 거기서 5년 더 추가해봐야 2%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. 그리고 15년 후에 현금 흐름을 전망한다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2%는 그냥 무시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회사의 DCF,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를 할 때는 10년이 원칙이고 그리고 최소한 5년 이상은 하고 5년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은 포기하는 게 버핏 스타일입니다. 자, 중요한 건데요.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? 크게 세 가지예요. 하나는 독점 종목, 하나는 순이익 성장하는 종목,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, 사실은 이제 장기 투자한다는 것. 이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. 독점 종목 같은 경우는 제너럴리나 시즈 캔디가 될 수 있는데 시즈 캔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
품질, 퀄리티가 아주 좋죠. 예를 들어서 바렌타인데이라든지 이럴 때 싸구려 시즈캔디가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싸구려 초콜릿을 주면 안 주는 것만 못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독점력이 있는 거고. 그리고 제너럴리 같은 경우도 거의 독점적인 재보험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보험료를 너무 낮게 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인수를 했습니다. 독점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수하는 건 아니에요. 버피 스타일은 항상 낮게 삽니다. 예를 들면 은퇴하는 창업자가 회사를 팔 때 가급적이면 그 회사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. 그래서 100% 인수를 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은 안 파는 형태로 그럼 유지가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좀 싸게 사고 독점적인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, 고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떨어졌을 때 인수를 합니다. 이 독점적인 회사는 뭐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흑자 전환이 되겠죠. 그리고 코카콜라나 질레트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샀냐면은 순이익이 매년 성장을 하는 걸 봤어요. 그러니까 원리대로라면 퍼가 높기 때문에 고평가인데 할인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4.35%였나요? 그걸로 할인을 하는데 그걸로 하면은 그 가격이 안 나오지만 이게 매년 순이익이 성장한다. 예를 들어서 2%씩 성장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4%가 아니고 2%로 할인해 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4.5%로 할인하는 게 아니고 성장률을 빼줘야 되니까 연구 할인 모형에서는 2.5%로 할인해 줍니다. 그렇게 되면은 그 순이익 성장하는 거를 고려하면 저평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. 그리고 장기 투자가 중요한데요. 제가 계산해 봤어요. 10년 했을 때 하고 1년 했을 때. 그러니까, 그냥 주식시장이 원래 10% 정도 오르잖아요. 미국은 그랬고 한국도 그랬었습니다. 요즘은 뭐 안 그렇지만 요즘은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주가가 박스 형태였죠. 물론 최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매년 10%씩 세금이 법인세가 두 종류거든요. 2억 미만은 10%, 2억 이상은 20%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물론 뭐 200억인가 넘으면 25%긴 한데 그건 빼고요. 매년 10%씩 세금 11%를 내고 투자했을 때하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10년 차에 그때 팔면은 10%가 아니고 20%겠죠.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직관적으로 보면은 10%씩 세금을 내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물론 거래 비용 1% 정도를 고려를 했어요. 그것까지 하면은 10년 가지고 있는 게 127%. 이건 이익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 1억을 투자했다면 2억 2,7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. 근데 매년 법인세를 낮게 하기 위해서 2억 이내에서 팔았다고 했을 때는 1억 투자했을 때 2억 1,600만 원을 조금 낮았습니다. 이거는 10년 우수 펀드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회전율이 30% 내외인 경우가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. 평균은 100%죠. 매년 다 판다는 얘기예요. 쉽게 얘기하면. 또 하나는 채권 비중을 25%로 했습니다. 이거는 벤자민 그레임의 공격적인 투자자는 채권 비중을 25%, 보수적인 투자자는 75%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버핏은 공격적인 투자자인 모양이에요. 근데 25%도 항상 25%가 아니고 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20%까지 낮추고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30%까지 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했습니다. 자,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2575번에 정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. 시간이 되시면은 원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원서 번역서가 지금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